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를 편안하게 쉬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많은 각오와 다짐, 희망을 걸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 공동체를 지켜가지고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켜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잃고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국민 전체보다는 자신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민중이 권리를 누리는 세상, 그러나 민중이 아닌 사람은 핍박해도 되는 세상, 이런 민주주의를 외교, 국제사회에 적용하면은 파탄이 난다는 것. 그러니까 국내에는 검찰, 법원, 언론을 장악하면은 그런 무리수가 먹히는데, 그것이 안 통하는 국제사회에 이런 민중주의적인 외교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최근 2, 3일 동안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통일부의 무슨 혁신위원회라는 곳에서 마치 개성공단 중단,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취한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이후에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가 잘못된 것처럼 발표를 하자마자 곧장 미국 국무부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지지한다, 현재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좀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755호를 어떻게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행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개성공단 중단이 불가피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지금 대북 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문서에서는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도발 때문이었다 라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1월에 핵실험하고 2월에 미사일 도발을 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단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엔의 제재가 여러 번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반대했지만은, 그 지지 세력이 반대했지만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은 문재인 정부 손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 이 판국에 개성공단에 1년에 한 1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1억 달러 중에 노동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90% 이상이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남 공작에 쓰인다는 것이 뻔히 아는데도 지금 유엔이 완전 봉쇄 단계로까지 가는데 우리만 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은 유엔 안보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견 지명을 보여가지고 1년 전에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짐을 들어준 거죠. 사드 배치도 박근혜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 배치를 결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고 욕은 혼자서 다 먹은 것이죠. 이것을 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드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문제는 재론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재론을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자충수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권 핵심 세력의 의중을 반영한 통일부 TF팀의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의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문서 지시가 아니라 구두 지시를 했다. 아니 대통령이 수많은 구두 지시를 하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그런 말도 아닌 트집을 잡은 것이 우리 한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국제사회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순 덩어리의 정책이 막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 도발 때문이었다고 당당하게 변호를 했으니까 통일부 TF팀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사 보고서는 묵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재론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유엔에 도전하는 겁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엔에 도전하고 세계에 도전함으로써 대한민국도 북한과 공동문명체가 되어가지고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통일부 TF가 건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꼴이 됩니다. 북한 꼴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이 정치판에서 아주 유명한 말,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분열로 망했다는 수학적 증거가 뭐냐?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이 탄핵 사태로 해가지고 새누리당, 근데 이름을 바꿔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내든지 이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중도 연합전선, 즉 반문재인 또는 반좌파 연합전선을 꾸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우리는 빠지더라도 좌파 집권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보수 혼자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보수 후보가 여러 명 나오고 중도 안철수 후보와는 연대하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41%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59%를 모을 수 있었는데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가면은 여론조사도 믿지 않고 틀림없이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 지도층에서도 참 많았습니다.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에 관한 한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다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한 거죠. 사실을 무시한 보수니까 분열한 겁니다. 사실을 무시하면은 그 전략은 처음부터 무너집니다. 사실과 과학을 무시한 정책이나 전략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일어나는 이 자충수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과 과학, 국제 정세를 무시하고 낡은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자꾸 현실하고 부딪혀요. 현실하고 부딪힙니다. 원전 백지화. 그게 사실과 과학을 무시한 전략인데 이것도 계속 지금 현실의 벽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리에 짓고 있던 2개의 원자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공론화를 거쳐서 다시 재개를 하는 과정에서 1,000억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손실은 대통령 등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어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걸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마 언젠가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것입니다만은 그뿐입니까? 이 원전 짓는데 한 20조만 들이면 될 것을 풍력, 태양열 발전에 한 100조를 들여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5배의 낭비가 일어나는 거죠. 5배의 낭비가 일어나도록 그것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좁은 땅에서 일조량이 적은 땅에서 또 바람이 세게 부는 데를 찾기가 힘든 땅에서 풍력과 태양열로 원전을 대체하겠다. 이것은 또 수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수학과 맞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되면은 전기료가 몇십 % 증가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국가기관에서는 그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주 적게 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사실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조작하는 단계로까지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일 중에 하나죠. 종군 위안부 문제를 북핵 위기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타결 지은 2015년 연말의 합의는 두 나라의 오랜 역사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이고 이것은 한국, 일본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이른바 무슨 TF란 말이 요새 참 이상한 방향으로 쓰이는데 제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것을 재협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한일 관계도 나빠집니다. 한중 관계도 나빠지고 한미 관계도 나빠지니까 이것도 결국 이 정권의 자충수인데 이 자충수는 바로 음혹한 국제 관계를 무시하고 그 아주 좁은 역사관, 민중주의적인 역사관, 좌편향된 역사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역사관에 맞춰서 외교 정책을 펴려다가 보니까 현실이란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면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종군 위안부 문제만 나오면은 아사히 신문 등 일본의 진보파가 한국 정부 편을 들어가지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사라졌습니다. 아사히 신문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이번 TF 조사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립무원이 된 북한과 비슷해져서야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느냐. 그것은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과학을 부정하기 때문이고, 국제사회의 힘관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합치면은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사구시라는 말은 동양의 실용주의적 정치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수많은 지혜가 들어있는데 한자가 위대하다는 게 그것을 4글자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실사구시가. 현실, 자기가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사실, 과학이죠. 에 기초해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현실도 무시하고 사실도 무시합니다. 그럼 올바른 방향이 안 나오는 거죠. 실사구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자충수가 생깁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자충수라는 것은 상호 모순, 상호 충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TF는 대성공단 중단이 잘못됐다고 하고, 또 정부는 아마 외교부겠죠. 정부는 잘한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완전히 생각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어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공조해가지고 북한 배에다가 공해상에서 기름 600톤을 넘겨준 홍콩 선적의 배를 여수항에서 납포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것하고 통일부 발표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노선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수가 분열로 망한 이유도 사실을 무시했다. 지금 좌파가 자충수로 본색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을 무시했다. 그렇다 보면 보수든 좌파든 망하지 않으려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정책을 펴든지 노선을 정해야지 자기의 이념에 맞춰가지고 현실과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면은 결국 누가 이기느냐? 사실이 이깁니다. 결국 오래 가면은 사실을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권력으로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선동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소련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이 자충수로 무너졌습니다. 누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격화돼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모순이 뭐냐? 공산주의가 바로 사실을 무시하는 이념입니다. 이념을 위해서는 사실을 멋대로 변조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 사실이나 진실은 그 부르주아들의 사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1989년 한 70년 해보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좌파가 사실, 현실, 과학을 무시하는 이 버릇을 포기하지 않으면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다만 선동으로서 또 검찰 법원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으로서 망하는 기간을 좀 늦출 수 있을 뿐입니다. 보수든 좌파든 사실을 무시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데, 그 망하는 원인은 사실, 과학, 그리고 사실, 과학,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것. 즉, 문명을 무시한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